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머니. 저도 참 갖고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돈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강원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전문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조폐공사에 근무하는 이강원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돈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박람회 관람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한국조폐공사, 우리나라 유일의 채권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네. 그렇군요. 이 화폐가 경제의 혈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경제의 혈액인데 왜 돈이라고 여러분들은 불리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곳에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해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경제, 네. 우리 몸에서 네. 혈액이 돌아야 내 몸도 움직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도 돈이 돌아야 된다.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돈이군요. 네. 돌고 돌아서 빙빙 돈다. 와,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한국조폐공사는 어디에 있나요? 한국조폐공사는 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폐박물관하고 기술연구원도 대전에 있고요. 네네. 경산에 돈을 만드는 화폐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충남 부여에 용지를 만드는 제지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 테크노밸리에 전자여권이나 신분증을 만드는 ID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조폐공사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조폐공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좀 만드나 봐요. 지금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금속을 눌러서 만드는 주화들도 있고 네,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있나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사람들이 다 돈만 만드는 이런 돈 공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이에 찍어서 만드는 인쇄 제품, 네. 그다음에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주화 제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여행 갈 때 쓰는 전자여권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오. 종이에 찍어 만드는 인쇄 제품을 자세히 보면은 뭐 우리 은행권도 있고 수표, 우표, 그다음에 상품권, 그다음에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금속을 눌러 만드는 압인 제품으로는 유통주화 이런 것도 있고요. 기념 메달, 그다음에 기념주화,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네. 어른들이 어떤 큰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했을 때 상으로 받는 훈장 이런 것도 저희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던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되면은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여권,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청소년증 같은 경우도 저희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네요. 그냥 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또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돈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돈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었어요. 네네. 사회자님이 농사를 져가지고 쌀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강가에 살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 근데 나는 물고기가 먹고 싶지 않고 쌀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서로 교환을 할 수 교환을 있겠네요. 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서로 좀 불공정한 이런 면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나는 네. 물고기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근데 나 조금만 줄 거야 이러면은 거래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화폐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화폐를 만들 수가 없는 기술이 없으니까 네. 일단 물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썩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물건들, 조개 껍데기라든지 벽시라든지 어떤 동물의 뼈, 가죽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는 얼마 정도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된 거예요. 물품 화폐로 사용이 됐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금속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금속을 가지고 재련을 하고 그래서 금, 은, 동 여러 가지 자재를 가지고 금속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송 시대 때 종이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종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자라는 세계 최초의 지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조금 사용이 됐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화폐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지고 가면은 얼마를 지급해 주시오라는 지금에 보면은 약속어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수표, 어음, 신용카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화폐, 신용화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무슨 코인 뭐 얘기하는데 네.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이 될 거라고 이제 한참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북송 시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돈이 쓰일지까지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돈들이 사용돼 왔나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돈은 요거는 참 어떤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는 고려 시대에 건원 중보라는 화폐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건원 중보는 중국의 화폐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표를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해서 뒷면에다가 동국 한문으로 동국이라고 새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건 건원중보 뒤에 동국이라고 새겨진 화폐 철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 와서는 가장 오랜 기간 사용했던 화폐라고 기록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공평하게 사용하는 보물 이런 뜻으로 상평통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없는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 네모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동그란 거는 하늘을 뜻하고 네모는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이 가미된 그런 화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화폐가 하나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화폐로 사용을 하고 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화살촉으로 오. 사용을 했던 전패라는 이런 화폐도 사용이 됐다라고 됐습니다. 고려 시대에 와서 이제 건원중보가 만들어졌고 동국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우리나라를 뜻하는 그런 화폐가 몇 번 만들어졌었는데 네네. 이거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사용을 했던 화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철
구리 이런 게 너무 귀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들지 못했고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 대 부족 간의 어떤 물물교환 이럴 때만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통보, 조선 십전 통보 뭐 여러 가지 보시는 자료처럼 여러 가지 화폐가 만들어졌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평 통보가 조선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것처럼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요 6종이 네네.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1원짜리, 5원짜리 같은 경우는 제조 비용 대비 좀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은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 화폐는 우리나라의 주화는 6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6가지 같은 경우는 6종은 현용 주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지금 지금 당장 쓰고 쓸 수 있는, 네. 네. 그렇지만 그 나라에 큰 행사를 한다거나 뭐 월드컵이나 막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뭐 모든 국민들 모두 세계에 알려주고자 네.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02년 월드컵 경기라든지 월드컵이 아니죠. 네, 2002년은 2002년 월드컵이 월드컵이죠. 있고요. 월드컵 때도 만들어졌고 평창 동계올림픽 네, 여기 보니까 이런 다양한 기념 것들이 주화가 있네요. 있고요. 뭐 저 광고 가운데 기념. 있는 횃불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 아. 기념 주화인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더 비싸겠네요. 그렇죠. 가격도. 와. 그다음에 뭐 에이펙이라든지 한글날 제정 기념 주화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 동그란 형태뿐 아니라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다음에 재료도 여러 가지 재료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주화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주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주화는 동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동전 만들기에는 네. 처음에는 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앞에 정말. 보듯이 네.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지요. 네네. 그림은 그렇지만 그거를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토 조각을 하고 석고 조각을 합니다. 그 크기에 맞게 그림 크기에 맞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10원짜리 보면은 상당히 크지요. 네,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크니까 그리고 석고는 쉽게 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인 수지판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원극인 만들기라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은 빨간 큰 원이 있죠. 원만한 거를 가장 작게 7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극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화를 찍어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은행에 갖다 주면은 한국은행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전 이런 주화 말고 또 지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폐를 만드는데 우선 먼저 퀴즈 하나 내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지폐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까요? 종이. 종이지요. 근데 네. 어떤 종이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까요? 자, 지금부터 댓글로 빨리 다시는 분한테 상품 드립니다. 선착순인가요? 네, 선착순으로. 빨리. 자, 누가 냈는지 볼까요? 임지연님 종이 종이 말고 또 어떠한 종이인지를 어떠한 종이? 말씀해달라고. 종이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까요? 한지, 한지, 섬유. 섬유, 닭종이. 닭종이. 닭종이 좋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화폐에는 닭종이로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빨리 종이 종류들을 말씀. 정답이 안 나오네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종이 지금 어우, 상상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종이. 아닌데요. 네, 어떤 종일까요? 색종이? 색종이 어렵대요. 어려운가요? 초우님이 어렵다고 합니다. 힌트. 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뭘로 만들까요? 면? 어? 오! 와, 옷? 알 것 뭘? 같아요. 이 솜. 면을 만드는 아, 쓰는 솜을 영재님 만드는데 솜은 조금 나왔습니다. 정답이 정답 나왔네요. SSUNCHO. 요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화솜. 100% 목화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폐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이 목재로 만드는 그런 종이보다 7배 내지 15배 정도 강합니다. 아, 진짜 그 옷을 만드는 목화로 종이를 만들었기 다음 때문에. 볼까요? 네네. 지폐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목화솜 그거를 가지고 타면, 스탬퍼, 증액표배, 고해, 리파이너, 혼합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네.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목화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류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초지 공정이 있는데 초지 공정은 종이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공정을 거쳐서 화폐본부로 보내집니다. 여기까지는 충남 부여에 있는 제지본부에서 이 과정을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폐본부 인쇄를 하는 화폐본부로 보내집니다. 지폐는 맨 밑에 보셨듯이 인쇄판, 잉크, 용지가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평판 인쇄, 스크린 인쇄, 요판 인쇄, 홀로그램 부착, 요판 인쇄, 검사, 활판 인쇄, 검사, 포장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이 한 45일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오래 네. 걸리네요. 한 과정마다 정확해야 되죠. 네. 일반 모든 국민들이 쓰는 돈인데 그러네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하고 개수도 철저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지금 그 만드는 과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원리들이 또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저희가 이런 지폐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대전에 있는 화폐박물관으로 오시면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역사적인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아주 귀한 화폐 같은 것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화폐박물관. 화폐박물관을 방문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대한민국 지폐 변천사 브로마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우와.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폐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자, 또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중에 가장 고액권인 5만 원권에 적용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여기에는 화폐는 위조하거나 변조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것 한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 중에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뭐 5천 원, 5만 원짜리건 만 원짜리건 1,000 원짜리건 5천 원짜리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첫째로 은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춰볼 때 흰 부분만 있는데 여기 안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신사임당이 있나 없나만 확인해 보세요. 아, 네. 이렇게 비춰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은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네네. 선이 숨겨져 있는 선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ATM기 같은 데에서 네.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거를 인식하기 위한 아, 은화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바코드처럼 이렇게 그렇죠. 정보가 바코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네, 인쇄가 뭔가 되어 있고. 예, ATM기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은선이 있는데요. 자, 1,000원짜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은선도 들어가 있고 5만 원짜리에 보면 요 안에 작은 은선 같은 게 숨어져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가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만 원짜리에만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노출 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태극마크가 있어요. 이 태극마크가 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아래로 흔들 거예요. 근데 그 태극마크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면은 이 태극 무늬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좌우로 움직이면은 그 태극마크가 아래 위로 움직여요. 오, 이런 특수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중에 가장 고액권인 5만 원권에만 적용돼 있는 네. 특수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뒷면에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더 빨리 넘길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앞뒤 판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뭐 마크가 있어요. 뒤로 돌려보면은 그 부분에 똑같은 부위에 또 이상한 마크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뭐 동그란 무늬가 뭐 이상하게 있는데 네네. 빛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네. 그러면 태극 마크가 나타나요. 아, 두 개의 무늬가 합쳐져서 태극 그렇죠. 마크가 되는 거네요. 네. 앞하고 뒤하고 네. 아주 정교하게 인쇄를 해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특수 잉크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는 숨은 그림이 있어요. 한번 요 자외선 램프로 살짝 비춰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나요? 모양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에는 묵포도도 같은 묵포도도가 밝게 빛을 내고 네. 있어요. 형광색으로. 만 원짜리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1호로 봉도하고 훈민정음 해례본 글씨가 보이죠. 자, 이런 특수한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요소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은 아주 네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아까 자 볼게요. 자,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 뒷면에 보시면은 아래에 5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마 자홍색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보면은 색이 색깔이 변하네요. 네.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변하죠. 네네. 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합니다. 오.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화폐가 있다. 그러면은 가짜 돈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디테일하게 부분 숨어 있네요. 예.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음에 5만 원권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 옆에 보면은 은박지가 있죠. 네. 은박지가 그냥 은박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 안에는 요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보여요. 그다음에 글자가 보이고 사크에도 보이고 태극마크도 보이고 요 부분이 없으면은 가짜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1,000원짜리에는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퀴즈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여러분들이 상품도 자.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는 5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법을 어기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지 맞춰주세요. 네. 자, 나옵니다. 자, 용돈이 부족해 만 원짜리를 복사해서 사용한 미영이, 여자친구를 위해 동전을 뚫어 반지를 만든 종규, 만 원짜리를 사용하다 잘못하여 찢어져버린 민철, 만 원짜리를 스캔 후 합성하여 1,000원짜리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1,000원에 판 미현, 거스름돈으로 위조 지폐를 바뀌었지만 모른 척하고 사용한 동민. 자,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네, 법을 어기지 않은 학생. 자, 임지연 씨가 4번이라고 하셨는데 땡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은 학생입니다. 네. 근데 좀 법을 헷갈리기도 어기지 하는데요. 않은 학생이에요. 네. 아,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이 김은숙 네. 님께서 3번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은숙 자, 님. 1번을 보면은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반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종규는 이런 벌을 받아요. 자, 4번 같은 경우 영민은 이렇게 큰 벌을 받아요. 그다음에 5번 동민이는 이렇게도 받아요. 이런 벌을 받아요. 와. 그러니까 절대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을 하면은 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살펴보고 비추어보고 기울여보고 요 3가지만 확인을 하시면은 나도 위조지폐 감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한 화폐 사용,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유용한 내용들 많이 알려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사회 성장을 이끌어갈 청소년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런 교육기부 박람회라는 거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조지폐 만들지 말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교육 기부자와 수요자가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2021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국민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